다음 좌표 평면에 직선이 있습니다. L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요. 그걸 평이동한 L 다시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근데 L하고 C라고 하는 원, 그리고 P점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Q점에 접하고 있고요. 삼각형 OPQ의 값은 정삼각형입니다. 그때 C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을 ABR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L이라고 하는 직선이 누군지 알고 있고요. 중심점 좌표의 값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중심점 좌표 문제가 A, B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평행이동한 녀석의 값이 기울기는 동일할 것 같습니다. x-2y 플러스 k라고 놓겠습니다. 기울기의 값은 똑같이 2분의 1인가요? 근데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정삼각형인 조건을 써먹었으면 좋겠는데 정삼각형인 조건 어떻게 써먹지?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한 변의 길인가? 그럼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의 값을 이용해서 지름을 구해야 되겠구나. 지금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값이 몇이죠? 루트 5분의 이건가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지름이야? 지름이자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뭘 할 수 있지? 근데 10이 큰 거야? K가 큰 거야? Y절편의 대소관계를 따지면 되겠구나.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Y의 값이 2분의 X 플러스 5인가? 얘는 Y의 값은 2분의 X 플러스 2분의 K인가요? Y절편 값이 얘가 지금 5가 되고요. 얘는 Y절편의 값이 2분의 K라고요. 그럼 10-K 값이 양수값인 것 같은데? 그 절대값 없어도 되겠다. 그럼 지름의 값은 루트 5분의 10-K 값이 지름이라고요? 그럼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정삼각형인 조건 어떻게 써먹어? 네, 다녀오세요. 직선이 요거였고 L이었고 두 번째 직선이 지금 L 다시였거든? 그런데 이 두 개의 선의 정 가운데를 점선으로 표현했어. 두 선의 정 가운데 있는 선은 중점을 지날 거 아니야? 원의 중심을. 근데 이 직선은 원점도 지나게 된 정삼각형이니까. 그럼 이 직선이 누군데? x-y는 빵인가요? 그러면 뭐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 어차피 여기 간격이 똑같은 것처럼 여기 간격도 똑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k값이 누구라고요? k값 마이너스 10이라고요? 그럼 k값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한다면 지름의 길이 값이 몇이 되는 거야? 루트 5분의 20이니까 4루트? 네, k한테 마이너스 10을 대입했더니 지름의 길이 값은 4루트 5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난 반지름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반지름의 값 2루트 5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A만 구하면 되는 것 같은데 A의 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여기가 정삼각형의 높이인가? 그런데 A, B라는 점은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A의 값은 2B인가요? 좀 되는 거 맞으세요? 그럼 중심점 좌표의 값은 2B, B인 거네? 그럼 원점에서 여기까지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2B, B이기 때문에 여기는 길이의 값은 루트 5B인가요? 근데 한 변의 길이가 몇이었다고?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4루트 5? 그럼 4루트 5한테 뭘 곱한 게 5루트 5이라는 얘기야? 2분의 루트 3을 곱한 게 높이 값인가요? 그럼 B 값이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뭘 보고 있죠, 당신은? 자, 그럼 A 값이 누구라고요?
니네 왜 한 건씩 다 하나씩 하지? 다 A, B 값을 더하는 세니까 6루트 3. 6루트 3의 값을 뭘로 나누게 하라고요? 네. 유리화했습니다. 2는 약분했습니다. 5분의 3루트 15인가? 문제 참 잘 못 만든다, 바보들. 딱 떨어지게 좀 만들지. 이해되신 거 맞죠? 이 문제 포인트는 점선이었던 것 같은데? 원점을 지나는 점선을 갖다 생각해서 문제 푸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몇 번이죠? 네, 서술형 3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서술형 3번이 원 위의 점의 좌표가 A집합의 원소고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이건 직선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선분이라고 해야 되겠다. 0과 2 사이에 있는 선분인데 선분 위의 점의 좌표가 지금 B집합의 원소입니다. 근데 다음과 정의했을 때 집합의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역의 넓이를 구하세요. 일단 원부터 그리고 나서 생각하자. 중심점 좌표가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값이 1짜리가 되는 가장 작은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이 지금 반지름값 1인 원이거든? 이 원 위는 점의 좌표가 누구라고요? x1, y1이라는 얘기야? A란 집합 위는 점의 좌표 x1, y1입니다. 근데 x1, y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x2, y2만큼 B집합에는 이 선분 위에 있는 점만큼 평이동하라고? 이 말이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0부터 2까지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표현합시다. 0,2, 2,0인가? 지금 0부터 2까지만 그리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x2, y2를 0,2로 선택하게 되면 이 x1, y1이라는 점의 좌표를 x축방향 0만큼, y축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하라고요? 만약에 2,0을 선택하게 되면 x2, y2를 2,0을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독한 공기라고요? 이 선을 조금만 더 이쁘게 그렸으면 좋았을걸. 그리고 뭐 1,1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마 이 원들이 빨간색 위는 점만큼 평이동한 거라서 이런 거 다 그리라는 것 같은데? 내 말 좀 이해되시나요? 빨간색 위는 점 x2, y2가 빨간색 위는 점들이기 때문에 x2, y2의 값을 빨간색 위는 모든 점을 다 선택하게 되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씨, 좀 더 잘 그렸으면 좋았을걸. 어떻게 이거 수정하지? 졸라 열심히 그렸는데 그림이 망했다? 그러면 약간만 수정할까? 내가 좀 그림 못 그렸거든 지금? 중간에 원을 아하 없애버리자 그냥. 사라져. 너까지 사라져. 그래. 그러면 A 연산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그 결과물은 여기 있는 모든 점의 좌표가 A 연산 B의 좌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납득되시나요? 원이 이렇게 빨간색만큼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그 점들이 모인 영역의 넓이의 값을 좀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영역의 넓이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의 넓이만 알면 되겠다. 여기는 직사각형 넓이를 알고 있거든? 이 직사각형 넓이의 값은 몇인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 길이가 몇이었죠? 2루트 2였나요? 지름 길이가 몇이죠? 2인가요? 그럼 직사각형 넓이의 값은 4루트 2고요. 양쪽 옆에 있는 반원의 합은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게 A의 연산 B의 영역의 넓이입니다. 되신 거 맞아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하나 더 틀렸다면서요. 네. 자, 그 다음 거 채점하겠습니다. 20년 24번. 안 보인다? 뭐가 0이 아닌 실수일 때, A가 0이 아닌 실수일 때, 부등식 중에서 옳은 걸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A 맞겠죠? 아, AB가, 아마 AB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인 것 같아요. 그때 A 플러스 A분의 1의 값은 절대값 2보다 커왔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원래 산술기하 핑계에 따르면 A의 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A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녀석의 값은 당연히 2보다 커맞죠? 근데 문제는 A가 음수일 때가 문제야. 이거는 나중에 논술 같은 거 시험 볼 때 풀이 때문에 설명해야 되겠다. A 플러스 A분의 1값 음수죠. 그런데 산술기하 핑계는 양수일 때만 적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라는 숫자는 양수고 마이너스 A분의 1도 양수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산술기하 핑계를 적용하게 되면 최소값은 2입니다. 하지만 이거에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최대값이 마이너스인가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이 값은 음수고요. 이것도 음수입니다. 하지만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양수가 되는 거야? 그럼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부도 방향이 둘 다 양수로 바뀌니까 부도 방향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A가 양수여도 절대값은 2보다 크고요. A가 음수여도 절대값은 2보다 큰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절대값 A, 절대값 B하고 오른쪽에 대소관계를 따지라고 합니다. 절대값하고 루트가 같이 있을 때는 보통 제곱한 다음에 대소관계를 따지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제곱하려고 합니다. 좌변을 제곱했습니다. 절대값 있는 거의 제곱과 절대값 없는 거의 제곱은 똑같기 때문에 좌변을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변을 제곱하게 되면 2a제곱 플러스 2b제곱이거든. 근데 나 이 녀석의 값을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걸 빼는 거는 좀 불편할 것 같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겠습니다. 우변에서 좌변을 뺐더니 이건가요?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걸 뺐더니 이게 완전 제곱식 맞아?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의 완전 제곱식인가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0보다 큰 같은 것 같은데? 그럼 오른쪽이 더 큰 건가요? 네, 이건 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봤습니다. A하고 B의 값이 다 이렇다면은 이게 만족하냐 물어보는데 이건 질문이 뭐지? 분모값을 곱하라는 얘기인가? 이게 좀 찝찝하네. 절대값 A 플러스 B의 값이랑 분모값은 양수값이니까 절대값을 곱해도 대소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변의 대소관계를 비교했으면 좋겠는데 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있다는 얘기지? A하고 B의 값이.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 이거를? 이항에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범위를 쪼개가지고 제곱해서 제곱하자. 선생님 지금 왼쪽 거 제곱하고 오른쪽 거 제곱할 생각이거든? 제곱에도 대소관계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절대값 있는 거의 제곱과 절대값이 없는 거의 제곱의 값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할 생각입니다. 빼가지고 0보다 큰지 따지고 있습니다. 내 말이 되신 거 맞나요? 아 근데 안 이쁘네. 합차 통해서 인수분해야 되겠구나.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B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 1 플러스 AB로 인수분해했습니다. 이게 0보다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0보다 큰지를 따지려고 하는데 A라는 녀석의 범위하고 B의 범위의 값은 다 이러하다고. 음
내가 어떻게 알아? 인수분해 되나? 인수분해 더 되나? 왜 화장실 이렇게 자주 와? 네, 빨리 갔다 오세요. 묶어주면은 AB-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죠. 뒤에 거는 AB 플러스 AB 플러스 1이거든? 그 앞에 거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A-를 B-를 인수분해 돼요? 그 다음 건 A 플러스를 B 플러스를 인수분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뭘 알고 있냐면 얘는 항상 알아? 부호를? 얘는 항상 플러스 값인가요? 얘도 마이너스를 또 플러스까지 대입하면 이것도 플러스 값인 것 같습니다. 얘는 부호를 알 수 있나요? 항상 음수인가요? 얘도 항상 음수인 것 같습니다. 밑줄 친 것들 다 곱하면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것 같은데 0보다 작으면 대소관계가 바뀐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왼쪽 거 제곱한 거에서 오른쪽 거 제곱한 거 뺐더니 음수라는 말은 대소관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럼 답이 기억과 니은이 답이네요. 강훈이 되신 거 맞아요? 네, 또 풀어야 될 거는 25번으로 갔습니다. 그림과 같이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의 그래프하고 직선이 있는데 둘은 원점과 A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점 좌표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가 B점입니다. AB의 중점 좌표를 C점이라고 한다면 C점에서 Y축에 내린 수렴발이 H였을 때 CH의 길이는 A가 P였을 때 최소값이 Q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CH 길이가 구하고 싶습니다. 점의 좌표 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A점 좌표 구하려고요. 두 식을 갖다 놓고 연립할 생각입니다. 교점 좌표의 값이 A 플러스 2분의 1인 게 교점인가?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꼭지점의 좌표의 값은 대칭축이잖아. 대칭축의 값은 지금 2분의 2인가? 된 거 맞으세요? 꼭지점 좌표가 B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 그게 지금 2분의 A, 2분의 1을 대입하겠습니다. 4분의 2제곱 빼기 2분의 2제곱 뺐더니 마이너스 4분의 2제곱인가? 그 다음에 A 플러스 2분의 2의 값은 직선한테 대입한 게 편할 것 같다. 직선한테 대입했습니다. 대입했더니 2분의 1 플러스 4의 제곱분의 1인가요? 근데 그거의 중점 좌표인 C점 좌표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의 중점 좌표인 C점 좌표에 있을 건데 C점 좌표의 값은 두 개 더해서 1로 나눠줘야 되죠. 그럼 두 개 더해서 1로 나눠주면 누구야? 4분의 3a 플러스 4a분의 1인가요? 두 개 더해서 1로 나눠줬고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이 산수가 불편하네. 그 다음 건 누구야? 다 2로만 나누기 할까? 4분의 1 4분의 1 플러스 근데 구할 필요가 없구나. 구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써놓긴 할게요. 8a 제곱분의 1 빼기 8분의 a제곱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중점 C점 좌표인데 지금 필요한 선분의 길이의 값은 C에서 수렴을 내렸을 때 Y축한테 수렴을 내렸을 때 이 점 좌표가 지금 H고요. 이 파란색 길이의 값은 이게 지금 파란색 길이 값인가요? 그때 그 파란색 길이 값을 가지고 언제 최소값을 가지냐고? 그럼 산술기하 평균 아닌가 싶다. 4분의 3a 플러스 4a분의 1이라는 녀석의 값이 최소값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적용했던 2루트 2개 곱했더니 16분의 3인가? 그 최소값은 누구라고요? 네, 최소값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런데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A가 어떨 때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두 개가 같을 때인가요? 네, 두 개가 같을 때니까 4는 약분하고 3a제곱의 값이고 a제곱은 1입니다. 따라서 a제곱의 값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a제곱이 3분의 1이면 a의 값은 루트 3분의 1인가요? 그때 pq의 값을 두 개 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6분의 5 루트 3인가? 선생님 산수 막 대충대충 했어요. 확인해 주세요. 맞아요? 강훈이 맞아요? 네. 자, 또 모르는 거.
18보다 앞은 없어요? 없어? 창빈아. 동고 2021년도 중간고사 18번.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에 루트로 표현된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양의 실수? 그럼 실수 되려면 루트 속에 있는 게 0보다 큰 것 같아야 되잖아. 근데 0이면 안 되잖아. 0이면 양수가 아니니까. 나의 바램은 루트 속에 들어있는 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럼 틀릴 만한 건덕지는 딱 한 개. 최고차함계수, 1차함계수 똑같은 녀석이 있을 때 이 식에 대해서 문제 2차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첫 번째 일은 2차식으로 인식했을 때 k-의 값이 0보다 커야 되죠. 최고차함계수 0보다 크고 그리고 모두 만족해야 되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동호가 없으니까 동호는 판별식이 동호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못 오야 돼. 저게 2차 부동식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K-. 아, K-2야? 최고차함계수의 값이 0이 되면은 2차 부동식이 아닙니다. 최고차함계수가 빵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식은 빵 x의 제곱 마이너스 빵 x 플러스 5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식이 되는 거네. 자, 일단 여기서부터 해결해 봅시다. k의 값은 2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인수분해했더니 k-2 곱하기 k-7인가요? 그럼 2부터 7까지인가?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의 값은 2부터 7까지? 그런데 k의 값이 만약에 2라고 한다면 k가 2라고 한다면 이 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5의 값이 0보다 큰가요? 그래서 k가 2가 되면 부동식이 성립하는 거네. 그럼 답에다 추가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에. 추가해서 답은 2부터 7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의 값들 합의값이 필요합니다. 근데 2를 빼먹었을 때 답이 틀린 문제입니다. 그럼 다 더하는 수 값은 20인가요? 2를 빼먹으면 답을 18로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2차란 말이 있을 땐 상황이 달라집니다. 2차란 글자가 있으면은 그때는 답은 18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0번. 20번은 지금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 숫자가 반드시 무리수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귀luc법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부정했습니다. 이 숫자가 유리수라고 가정해봤고요. 유리수라고 한다면 기하분수로 a분의 b라고 쓸 수 있고 a, b의 값은 서로 소인 자연수입니다. 양변을 제곱에 정리한 녀석의 값을 여기까지 표현해놨고요. 그렇다면 a라고 하는 숫자는 a제곱이 인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b제곱이라는 숫자의 약수가 a제곱이고 b제곱의 약수가 a입니다. a하고 b제곱은 서로 약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약수와 배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데 a하고 b의 값은 서로서로한 조건도 충족해야 되거든. 그럼 서로 소가 되면서 약수인 관계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의 값은 1일 수밖에 없나요? a가 1이 되지 않고서는 서로 소가 되면서 약수관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a 값 1이면은 n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은 b제곱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의 값이 누구라고요? a가 1이기 때문에 b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b의 값이 짝수 2k라고 한다면 2k제곱부터 n제곱의 값은 나보다는 작다라고 n제곱의 값을 표현했다고? 뭔 말이지? n제곱의 값이 b제곱 플러스 1인데 2k를 대입하게 되면 이 숫자고 이 숫자의 값은 2k를 제곱한 것보다 큰 건 맞네. 확실하네. 근데 누구보다 작다라고 할 건지를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2k를 제곱한 거고 얘는
2k 플러스 1을 제곱한 녀석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싶다. 그러면 제곱을 떼버리면은 2k라는 숫자하고 2k 플러스 1이라는 숫자 사이에 이유탄두 자연수 사이에 자연수는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녀석의 값은 2k 플러스 1 제곱입니다. 제 말이 되신 거 맞나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2k 플러스 1 값을 대입하게 되면 n 제곱의 값은 b제곱 플러스 1인데 2k 플러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이 숫자가 지금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인가요? 근데 이 값은 그렇다면 얘는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크고 2k 플러스 1과 이유탄 자연수인 2k 플러스 2의 제곱보다 작기 때문에 따라서 2k 플러스 1보다 크면서 2k 플러스 2보다 작은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 이유탄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루트 n제곱 마이너스의 값은 a분의 b인데 이런 자연수의 n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순입니다. 그래서 무리수입니다. 가나에 알맞은 식에 대해서 b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과 2k 플러스 1을 제곱이라는 식에 숫자만 대입하세요. f한테 3 대입했습니다. g한테 2 대입했습니다. 그럼 답이 35가 답인가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논술형 1번은 질문이 아닌가요? 논술형 2번 아마 맞췄을 것 같은데 논술형 1번도 증명이 됩니다. 답이 있었네? 뭐야, 답이 있었는데 나 지금 답 좀 만들고 있었던 거야? 자, 증명이 올바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부동식을 지금 증명하라고 얘기했는데 절대값 있는 거의 증명은 제곱에서 빼는 방법을 선택하거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양변이 둘 다 양수일 때만 제곱에서 대소관계를 비교해주거든. 근데 우변값이 양수라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a제곱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의 값이 음수라고 한다면 원래 절대값은 항상 0보다 같은 성질이 있나요? 그럼 당연히 0보다 같은 녀석의 값은 0보다 작은 녀석보다 당연히 큰 건가요? 그래서 저 부동식은 이걸 뭐 기억이라고 지칭한다면 기억은 성립하는 건가요? 요 말을 빼먹으면 감점이 유인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애들은 이거 첫 번째 조건 이거 빼먹습니다. 당신들도 빼먹었을 거라고 난 확신합니다. 했어? 오. 자, 두 번째 거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의 값이 0보다 같을 때 하고 있습니다. 둘 다 0보다 같기 때문에 제곱했을 때 대소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둘 다 0보다 같기 때문에. 그래서 좌변값을 제곱했습니다. 이게 좌변을 제곱한 거고요. 좌변 제곱에서 우변 제곱을 뺄 생각입니다. 이게 0보다 같은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근데 뺀 녀석의 값이 좌변을 제곱한 거에 우변을 제곱한 걸 빼게 되면 한 줄 더 써야 되는데 절대값 있는 상태로 제곱한 거에서 요거 앞에 이렇게 한 줄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걸 쓴 다음에 쓰는 게 좋은데 선생님이 귀찮아서 안 쓰는 겁니다. 그럼 남은 녀석의 값은 뭐가 남지? 이게 남나요? 따라서 이건 0보다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야? 비코즈를 이렇게 씁니다. 이건 대열포고요. 이 녀석의 건 비코즈입니다.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의 값은 그냥 a 곱한 것보다 무조건 같은 거죠. 어떤 a, b를 집어넣어도 이 정도만 써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성립합니다. 이 정도 써주면 완벽한 답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거 풀이하겠습니다.
아이씨, 이게 녹화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갑자기 헷갈린다. 2대2 번개 B로 가는 건 참이고요. F의 값은 1대1 함수 맞아요? 1, 2, 3에서 다 다른 값으로 갔으니까 두 번째도 참이네요. 세 번째 건 합성함수의 치역을 묻고 있습니다. 1대2 했을 때 합성함수의 값은 1대2 번개 어디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2대2 반연세의 값은 5로 갔고요. 3대2 반연세의 값은 또 5로 가나요? 그럼 치역의 값은 Z인 거 맞아? 아니죠. 치역의 값은 5, 6만 화살표 받기 때문에 Z가 아닙니다. 이렇게 쉬운 걸 틀린다고요? 무슨 짓을 한 거죠? 대충 5, 6, 7 다 화살표 받았으니까 맞다고 하셨군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0번 전에 강훈이 얘기하세요. 1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합성함수의 그림을 그리시고요. 합성함수 그림을 그린 다음에 X축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좀 구하라고 합니다. 쌤이 예전에도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말 한 적 있잖아. 합성함수는 한 보통 6문제에서 10문제 정도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장르의 문제가 되는 거라고. 오늘은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합성함수의 그림 문제를 범위를 쪼개가지고 일일이 문제를 풀게 되면은 합성함수는 좀 어려운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색다르게 풀겠습니다. 빨리 푸는 방법. 점의 좌표를 찍어서 푸는 게 제일 편리합니다. 제일 처음에 F1때 2D 번개 누군지 알잖아. F1때 2D 번개 4인 거 알죠? 근데 내가 좀 알고 싶은 거는 G서클 F의 값이 알고 싶으니까 G서클 F1때 2D 번개 되면은 G한테 4D 받는 거고 G한테 4D 받는 녀석의 값은 4인가요? 그럼 내가 지금 점을 찍어야 되는 건 2,4를 찍어야 되는 거네, 점을.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2,4라는 점을 찍겠습니다. 여기 좀 한 대충 2,4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는 건 합성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얘는 1대2 했을 때 G한테는 1대2 관계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은 1 나오는 녀석의 값이 필요한 것 같은데 F한테는 뭘 대입했을 때 1 나오는 건데? 네, 2분의 1 대입했을 때 1 나올 테고 또 뭘 대입했을 때 1 나오는 건데? 그러네. 2분의 1과 2분의 7을 대입했을 때 1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대입하려고 G서클 F 2분의 1 값 구하고 있습니다. 그 녀석의 값은 G1인가요? G1의 값은 2고요. 그러니까 점을 찍어야 되는 녀석의 점의 좌표는 2분의 1, 2에다 점을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2분의 1, 2에다 점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은 2분의 7을 대입하겠습니다. 합성함수한테 2분의 7 대입하고 있는데 F한테 2분의 7 대입하면 1이기 때문에 G의 값은 다시 2인가요? 그래서 지금 점의 좌표 찍을 거는 2분의 7, 2를 찍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2분의 7, 2에다 찍었습니다. 마지막은 4 정도만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G서클 F한테 4 대입했습니다. F한테 4 대입하면 빵이고요. 함수한테 빵 대입하면 빵인가요? 그래서 점의 좌표 찍어야 될 녀석의 값은 4,0만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4,0이라는 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빵 대입한 녀석은 빵이고 다시 또 빵 대입한 빵이니까 빵도 지나겠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직선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지금 합성했기 때문에 결과는 직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점의 좌표 몇 개 찍은 다음에 연결만 한 도형의 넓이의 값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은 이 도형의 넓이, X축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자를까? 윗변의 길이의 값이 몇이야? 윗변 3, 밑변 4, 높이의 값은 2, 넓이의 값은 7인가요? 그럼 밑변의 값은 3인데 높이의 값이 2인가? 위의 넓이는 3인가? 더해서 답은 10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라인 1대2 했을 때 꺾어지기 때문에 1 나오는 라인의 값에서 이 점의 좌표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푼다면 합성함수를 범위 쪽에서 푸는 건 까다롭지만 점의 좌표를 찍어서 푸는 건 쉬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아까 승우가 몇 번이라고 하셨죠? 20번이라고 하셨습니다. 강훈이 20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19번이라고 했습니다. 19번은 f라는 함수의 값은 1차 함수고 합성함수의 값은 2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gx라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만족하도록 하는 정수인 해가 15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의 최소값이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g라고 한 함수가 누군지는 모르겠거든. 근데 합성함수의 결과는 9보다인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을 기억하시나요? 자, f라는 녀석의 차수의 값은 1차입니다. 근데 결과값은 2차입니다. 9보다인 것과 똑같습니다. 1은 2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g의 값 2차 함수일 겁니다. 거기까지 되시는 거 맞나요? 강원에 되는 거 맞냐고요? 그럼 gx의 값 2차 함수라서 이 부동식은 2차 부동식입니다. 2차 부동식의 해가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이 모양이지? 그럼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gx랑 2차 함수를 지금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gx랑 2차 함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gx한테 fx의 값을 대입한 녀석의 값이 g한테 ax 빼기 3의 값을 대입한 거고 그 녀석의 값이 뭐라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라고?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근데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고? 내가 필요한 건 지금 gx가 필요한 거잖아. 요 괄호 속의 녀석의 값 x인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괄호 속에는 요게 지금 ax-3이니까 내가 바라고 있는 건 x라고 썼으면 좋겠거든. 여기까지 지금 맞나요? 그러면은 얘를 지금 x로 둔갑시키는 게 나의 할 일이야. 또 변신해. x로 바뀌어져. 그러면 x값한테 뭘 대입하면 되는 거야? 여기는 모든 x값 대신에 뭐 대입하자고? x값 대신에 뭐 대입하자고? a분의 x 플러스 3의 1을 대입하면 돼? a분의 3을 대입해야 되나? a분의 x 플러스 3 대입하면 되는 거구나. a분의 x 플러스 3을 대입하게 되면은 x값 대신에 대입하면 여기 있는 값이 x로 둔갑하겠네요? 모든 x값한테 다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내가 푸는 gx의 값은 x값 대신에 다 대입하면 되는 거라서 a분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3 곱하기 a분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인수분해 한 거한테 대입할 거라고 했나 보다. x 마이너스하고 x 플러스로 인수분해 돼요? 그럼 거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 부등식은 a분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5 a분의 x 플러스 3 플러스 2 이 부등식 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해가 뭔데?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야?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인데 a분의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라는 얘기구만. 이게 되신 거 맞나요?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부터 x 값의 범위의 값은 5a 마이너스 3까지? 그런데 a의 값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a는 자연수라며. 그러면 여기는 정수인 해의 개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큰 거 빼기 작은 거. 플러스 1이 개수인가요? 그 개수가 정확히 15개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뺐더니 7a 플러스 3 마이너스 3 지워지고 14? 그럼 a라는 녀석의 값은 2 이상이네요. 그때 a의 값이 최소값 구하라면서요. 그 답이 2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20번 틀렸다고 하셨나요? 네, 20번으로 갔습니다. 전체 집합에 대해서 전체 집합은 2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입니다. 그런데 ak라고 하는 집합은 x가 원소인데 x하고 y-k를 곱해서 20이 나오는 x. 근데 y의 값은 전체 집합 속에 속하는 1부터 20까지 다 데릴 수 있다고? 근데 x라는 숫자는 확실하게 이건 알겠다. x라는 숫자는 무조건 20의 약수인가? x의 값은 20의 약수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x값이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이 후보들이 누구라고? 1, 2, 4, 5, 10, 20 맞게 다 썼나요? 이것들만 x가 될 수 있습니다. 20의 약수만. 근데 문제는 y-k가 문제잖아. y-k라는 녀석의 정체가 x의 값 1이면 이건 20인 거고 20, 10,
이렇게 매칭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칸을 쪼갤걸. 그 다음에 세입값이 5, 4, 2, 1인가요? 이렇게 매칭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x의 값만 원소야. 그리고 y의 값은 전체 집합에 속한다고? 근데 b 집합의 값은 전체 집합에 속하는데 전체 집합이 여기 들어있어야 한다고? 그런 x? 그때 이거 공통되는 거의 개수가 한 개였으면 좋겠다고. 말이 이렇게 어려워. 일단 요거 B라는 집합을 분석해야 되겠다. B집합도 부분집합이라며. B집합도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 X의 값도 1과 24인 숫자가 될 수 있어. 전체 집합이 부분집합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일단 전체 집합 속에 들어있어야 한다고? X는 1부터 20까지? 그럼 뭐가 되는 거지? B집합 원소가 누구야? 1 들어가면 안 되고 2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약분돼가지고 자연수 나와야 되니까 전체 집합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차피 분자도 5의 배수? 그러면 x라는 녀석이 5가 되면은 아니다. x가 5가 되면 3이잖아. 3 되는 거 아니야? x가 5지? x가 5가 되면 이 동그라미 값이 3인 거지? 그래서 x라는 숫자가 5가 되는 거 괜찮고 분자의 값이 5의 배수해야 되니까 10 들어갔을 때 저기 2여서 전체 집합에 속하고 그 다음에 15가 들어갔을 때가 1이니까 1이 전체 집합에 속하는 거죠? 그거 말고 20이 들어가면 안 되지. 0이니까. 그러면 B라는 집합의 원소는 이게 B집합의 원소입니다. 그랬을 때 B집합의 여집합과 AK라고 하는 녀석의 공통된 녀석의 값이 한 개만 있으면 좋겠다고? 역시 B 여집합은 졸라 많잖아. B 여집합이 5의 배수를 제외한 숫자잖아. (20은) B 여집합 맞아? 전체 집합 20의 자연수니까? 근데 문제가 AK라는 집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AK라는 집합은 모든 자연수 K 합을 구하세요. 모든 자연수 K 뭔 개소리야. 요걸 지금 이해해야 되는 거네. 요거를 Y는 전체 집합 숫자를 사용하세요. AK라는 집합의 원소는 여기는 이 숫자가 다 AK 집합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X는 20의 약수인 숫자는 맞는데 여기는 이 6개 숫자가 모두 AK라는 집합의 원소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60-K라고 아니지 Y-K라고 하는 이 녀석도 중요한 포인트인 거지. Y-K 값이 Y의 값은 1부터 20까지 숫자인데 K는 자연수라고. 근데 동그라미 자체도 지금 20의 약수로 이것들이 후보인데 이 Y의 값 1부터 20까지 K는 자연수. 그 Y라는 숫자가 20 플러스 K거나 10 플러스 K거나 5 플러스 K거나 4 플러스 K 2 플러스 K 1 플러스 K 값이 지금 Y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Y도 전체 집합에 속해야 돼. Y도. 근데 이 20 플러스 K는 안 되는 거지. 20 플러스 K 값은 뭐가 안 되는 거지? 20을 초과하니까 Y의 값은 반드시 전체 집합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20 플러스 K면 20을 초과하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 플러스 K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X의 값 1이 되는 거 안 됩니다. 10 플러스 K는 상관없나? 적절한 K에 대해서 10 플러스 K 값은 상관없어요? K의 값이 만약에 그치 아무런 상수의 값이나 되면 상관없잖아. 근데 K를 구하라고? 근데 공통되는 원소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왜 헷갈려? 그럼 AK라는 집합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지금.
근데 비여집합과 공통되는 게 한 개만 있으라고. 5의 배수, 5의 배수 50, 15. 5나 10은 있어도 되는 거야? 여기는 비여집합 속에는 5나 10은 없잖아. 그래서 5나 10은 있어도 상관없어. AK라는 집합 속에. 그런데 2, 4, 20이 다 들어있으면 2, 4, 20은 다 이 집합 속에 들어있다고? 여기는 셋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냐? 5나 10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공통되는 원소의 값이 공통된 원소의 값이 하나만 있으려면 2, 4, 20이 다 들어있으면 안 되지. 그럼 2, 4, 20 중에 하나만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아이씨 그럴 수 있는 AK? K가 뭐면 되는 건데? 음. K가 만약 20이라고 한다면 K가 20일 수 있어 없어? K가 20이 돼버리면은 요것도 다 이 여기는 모든 숫자가 전부 다 20보다 큰 숫자들이에요? 내 말이 돼요? K가 20이었을 때 여기는 모든 숫자의 값이 싹 다 20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녀석은 여기 있는 값들이 다 안 되고 그러면 AK의 집합은 공집합이 돼버려. 그래서 K값은 20일 수 없습니다. K값이 19라고 한다면 K가 19면 얘들은 안 되지. 얘들은 20을 초과하니까 얘만 돼요? Y가 될 수 있어요 얘만? 그랬을 때는 얘만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때 X의 값은 20만 원소라는 얘기예요. K가 19였을 때는 그때 집합이 20만 원소가 되는 집합이 되는 거고 20만 원소가 되면은 B의 여집합과 공통된 거 한 개가 맞습니다. 그럼 K의 값은 19는 되는 거네. 얘는 돼.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 숫자 K가 18이었을 때 확인해 보려고요. K 값이 18이라고 한다면 K가 18이면 어떻게 되는데? Y가 될 수 있는 거는 이거 두 개야? 이거 두 개니까 2하고 1일 때만 되는 거고 10과 20만 원소인 거네? 10과 20이 원소였을 때는 B의 여집합과 공통된 녀석이 건 20 하나밖에 없네. 그렇다면은 18도 되는 거네. 그 다음에 17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K값이 만약에 17이라고 한다면 A17이라고 하는 집합을 찾는 중이거든? 17이면 어차피 이거 두 개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여서 17이라는 집합은 10과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공통되는 숫자는 2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도 되는 것 같습니다. 16 확인해 보겠습니다. 16. K값이 16이라고 한다면 A16이라는 집합은 누구인 거야? 되는 건 이거 세 개야? 이것들까지 20이니까 여기까지가 50, 20이 원소인 건가? 그럼 공통되는 숫자가 여전히 20밖에 없어요? 그럼 K의 값이 이가 배워도 되는 거네. K값이 15가 돼버리면 K가 15가 되면 이 4개가 지금 가능한 거네 Y값으로. 그럼 원소의 값은 4, 50, 20이 되는 거잖아. A15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는 4, 5, 10, 20이 되는 건데 4, 50, 20이 되면 공통되는 숫자가 4하고 20이 있어서 안 되는 거죠? 이러면 공통되는 게 원소가 하나라는 거에 모순입니다. 이거 모순이니까 15는 안 됩니다. 14라면 어떻게 되는 거지? A14 하면은 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그래도 이거 4개인가요? 무조건 앞으로는 15든 14든 13이든 무조건 4도 들어있고 앞으로 무조건 20도 들어있는 거잖아. 이 이후의 숫자들은 볼 필요가 없겠네. 그럼 되는 녀석의 값은 여기는 4개인 것 같습니다. 이 4개의 숫자의 총합의 값을 구하는 게 답인데요. 다 더했더니 70인가요? 35 더하기 35니까? 이해된 거 맞으세요? 마지막 20번이 천천고, 이게 천천고라고 이게? 아, 수성고였지? 아니면 20번은 많이 어렵다.
맞춘 애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 아마. 근데 일일이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청천곡과 채점하겠습니다.